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폴리우레탄의 모든 것, 폴리우레탄 원료부터 생산 공정, 제품 품질까지 폴리우레탄 관련해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우레탄 발포 공정의 이해인데 사실은 이건 50%고요. 엘라스토모 공정의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부제는 버블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버블을 포메이션, 만들 것이냐, 리무브, 제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폼은 어느 쪽이에요? 포메이션 쪽이죠. 발음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난폼은 리무브 쪽이에요. 보통 이제 난폼이라는 용어가 별로 안 쓰여서 엘라스토머라고 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라스토머는 뭐 TPU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스틱 이런 것도 있고 롤러 기계장치 이런 거죠. 휠에 이렇게 많이, 이거 엄청 많죠. 휠에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거, 뭐 지게차 바퀴 이런 거, 하중이, 고하중이 걸리는 바퀴 이런 데 쓰이고 있고요. 기계 부품에도 쓰이고 있고요. 이렇게 링 이런 거로도 쓰입니다. 약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엘라스토머 하면은 엘라스토머릭 실도 있고요. 코팅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폼도 물론 마찬가지죠. 폼도 연질, 경질, 단열재, 그 다음에 연질은 뭐 스폰지, 이렇게 매트리스, 이렇게 메모리 폼도 있죠. 네, 일반인이 폴리우레탄 폼이 아니라고 하는 메모리 폼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근데 이제 차이가 있죠. 이쪽은 이제 기공 구조고요. 이쪽은 기공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쪽은 버블을 사랑하는 쪽, 이쪽은 버블을 미워하는 쪽, 이렇게 됐죠. 네. 기계 그러면 이제 프로세싱 머신인데 이쪽은 이제 폼 쪽이죠. 폼 쪽은 발포기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쪽도 발포기예요. 사실은 저압발포기인데 이걸 이제 주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연기. 캐스팅 머신 이렇게. 여기는 이제 포밍 머신 이렇게 발포기. 그래서 거기 포자가 들어가죠. 포자 기포. 네, 여기는 포자가 안 들어가요. 기포가 안 들어가요. 여기는 포가 들어가는데, 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치면은 엘라스토머도 이제 마이크로 셀룰라 엘라스토머, 셀룰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일부분이죠. 그거는 제외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난폼 엘라스토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라스토머 오늘 얘기해서 엘라스토머라고 제가 얘기하면 앞에 괄호치고 난폼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폼, 무조건 폼. 이제 성형기가 저압발포기지만 폼을 성형할 수도 있고 이쪽은 그러니까 겸용이죠. 겸용. 여기는 이제 고압발포기인데 고압발포기는 나온폼을 성형 못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권하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생산 설비에 고압발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발포제를 다 제외하고 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성형을 하면은 난폼이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아니, 시도를 해보세요. 혹시 원료를 구할 수 있으면. 네. 제가 장담하는데, 글쎄요, 한 1억 걸까요? 1억은 좀 부담스럽네요. 네. 10만원 걸고 한번 해보세요. 10만원 걸고, 고압발 포기에 이쪽 난폼 원료를, 난폼 엘라스톤 원료를 넣고, 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폼이 나옵니다. 100%. 네. 그래서 이렇게 성형기가 다르죠. 캐스팅 머신, 결과론적으로 캐스팅 머신, 여기는 포밍 머신. 이름이 달라요. 발포기, 주조, 성형기. 이렇게 됩니다. 자, 셀룰라 구조 가볼게요. 먼저. 셀 스트럭처. 우리 폼이죠, 폼. 폼은 셀 구조예요. 셀은 오픈 셀이 있고 클로스드 셀이 있죠. 이제 이쪽부터 볼까요? 여기 이제 클로스드 포. 여기는 오픈 포. 여기는 파셜리 오픈포 부분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클로스드 셀이 되는 거예요. 축구공 껍데기 모양이 완전히 다 윈도우가 닫혀 있으면.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 여기 지금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가운데 딱 쳐놨죠. 요 부분 요 닫혀 있는 거 여기는 윈도우라고 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요 주변에 있는 거를 이제 스트럿 줄기 기둥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스트럿끼리 만나는 걸 스트럿 조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셀이 이렇게 이 큰 셀이 있죠. 작은 셀이 균일하게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놈이 있다. 이거는 이제 셀이 터진 거죠. 두 개, 세 개가 코알센스 된 거죠. 합일된 거예요. 그래서 캐비티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셀 구조예요. 자, 여기는 폼이에요. 폼. 자, 폴리우레탄 폼. 남폼 나와요. 남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덩어리예요. 네, 덩어리입니다. 아, 기공이 보인다고요? 기공이 아니 이거 떼어낸 거예요. 이제 떼어내면 이쪽에 있는 게 있고 이쪽에 지금 한쪽 사진이잖아요. 예, 조그마한 구멍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작은 거 이런 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형 불량이긴 해요. 근데 이 품질에 어떤 문제가 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프로텍션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덩어리예요. 남폼 엘라스토머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엘라스토머가 아니라 남폼 엘라스토머. 자, 극명한 차이 이제 이해하셨죠? 여기는 셀 구조, 여기는 덩어리 차이예요. 자, 버블 관점에서 이쪽은 버블을 싫어하고 이쪽은 버블을 좋아하죠. 버블이잖아요, 다. 온통 버블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밀도를 이해할 때도 밀도라는 걸 이해를 할 때도 복합재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밀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에서 고체 포션보다 기체 포션이 크면 밀도가 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관점은요. 여기 관점은 이 밀도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 비중 밀도. 이건 무겁고 가볍고가 이 기체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원자 단위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여기서 보면 이건 남폼인데 이건 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뭐가 하나 더 있는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스가 들어가서 버블이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시 얘기해 드리는데 경력이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남폼 쪽에 시작해서 폼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신발용 마이크로셀룰라 엘라스토머를 저는 했었는데 그때 실수로 물이 발포제거든요. 물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믹싱 해가지고 발포한 적이 있어요. 나는 발포라고 했는데 남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실수죠. 실수인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포제가 없이 필름 상태로 성형을 하면 이게 합성 피혁이 되고 그 다음에 발포제가 있이 성형을 하면 이게 신발용 마이크로셀룰라 엘라스토머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비슷해요. 그 분자 구조가 폴리에스터 폴리올에 모노메릭 MDI 베이스의 프리폴리머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PUD 증합하는 거랑 마이크로셀룰라 엘라스토머랑 원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첨가제 제외하고요. 이소폴리올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때 뭐가 더 추가됐다. 셀이 추가됐죠. 그럼 셀이 추가됐으면 셀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버블 포메이션, 셀 포메이션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레올로지, 뭐 몰폴로지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뉴클레이션, 뭐 코알루센스, 네, 오스트발트 라이프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근데 이거를 그거 이해할 땐 따로 있죠. 이제 오늘은 그게 아니죠. 셀 포메이션 메커니즘이 이렇게 믹싱이 돼가지고 원료가 기포가 생겨가지고 셀이죠. 셀이 기포예요. 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방이란 뜻이고요. 그게 방이란 의미는 이제 이게 버블이란 뜻이에요. 액체 속에 방이 뭐가 있어요? 뻔하죠. 기체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안정화돼 가지고 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셀 포메이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셀 포메이션 메커니즘 필요 없죠. 그럼 뭐예요? 디게싱이죠. 디게싱, 디버블 이런 거죠. 이건 메커니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걸 안 하게 하는 건데 이게 뭐 메커니즘 필요 있어요? 여기는 없는 걸 만들려고 꾸역꾸역 만드는 건데 그렇죠? 꾸역꾸역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이쪽은.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폼과 비폼을 이해할게요. 자, 관점이 뭐냐면 한쪽은 버블을 만들어야 돼요. 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메커니즘적으로 뉴클레이션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원료 성분에 정포제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폼이에요. 그럼 같은 관점으로 보면 난폼 엘라스토머는 원료 성분에 정포제 같은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대로 기능하는 게 들어가야죠. 여기는 안정화시키고 포자예요. 기포. 기포를 만들고 안정화시키고 이런 거를 정포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포자는 똑같은데 앞에 이게 다르죠. 이 소자, 소화할 때 소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탈, 이건 free 이런 뜻이죠. 도망가는 거예요. exit. 기포로부터 도망가자. 제,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예요. 이쪽은 없애고 도망가고 억제하는 쪽이에요. 없애고 도망가고 억제하는 쪽. 여기는 만들어서 안정화시키는 쪽. 그래서 이쪽은 여기는 셀을 만들어 뉴클레이션 이런 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여기는 도막 형성이죠. 도막. 페인트 이런 게 난폼 엘라스토머 쪽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예요? 보호하는 쪽이 보호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멍이 생기면 보호가 안 되죠. 홀이 생기면 안 되죠. 네, 맨홀이 있으면 위험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를 했다 쳐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폴리우레탄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자고요. 지금 이 강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요거. 그래서 자 난폼은 뭐예요? 버블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기술이죠. 없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이에요. 최대한이란 건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뭐 스펙이 있어가지고, 요 레인지가 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최대한 에너지와 노력, 이게 이제 상업성이라고 하는 건데, 코스트, 미니멈 코스트 대비해서 맥스 효율이죠. 효과. 그래서 최대로 만들어야 돼요. 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최대로 만들어야 돼요. 안 돼요. 네, 최대로 못 만들어요. 막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셀을 요만하게 눈에 안 보이게 불가능해요. 어쨌든 안 돼요. 100 마이크로메타 이하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평균적으로 파이셀이라고 하는 게 150 마이크로메타예요. 이해가십니까? 150을 100으로만 만들어도 엄청나게 좋은 훌륭한 기술이에요. 근데 돈이 들어요. 그게. 자, 내려와 볼게요. 이쪽으로. 자, 비폼이에요. 이쪽은 없애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만들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음표 있는 위치가 여기 난폼의 시작이고 폼의 시작이에요. 자, 여기가 그러면 여기 원료 단계예요. 원료 단계 기포가 여기가 제로일까요? 아니요.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로가 아니고요. 여기가 제로라고요. 기포를 최대한 빼내고 못 빼요. 다 여기 코스트가 엄청 들어요. 다 빼려고 그러면 있어요. 여기에 뭐 어떤 형태로 있어요? 녹아 있거나 분산돼 있거나 dissolved, dispersed.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는 dispersed죠. 이게 사이다로 비유하면 사이다 병 뚜껑 닫혀 있는 채로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저쪽이 보이죠. 투명하게. 그럼 뚜껑을 따면 압력이 해제되면 기포가 버글버글 올라와 가지고 저쪽이 안 보이죠. 불투명해지죠. 자, 그러면 사이다에 원래 뚜껑이 있을 때 버블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왜? 압력을 받아서.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기 그럼 뚜껑을 땄는데도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뚜껑을 땄어요. 근데 맑고 투명해. 그럼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0이 여기가 0이 아니에요. 상당한 수의 기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음표가 여기 상태가 기포가 상당한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쪽으로 지향점을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기를 최대한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준비가 잘 돼서 출발을 순조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폼은 어때요? 폼은 최대한 빼는 게 맞아요. 기포를. 아니, 폼은 기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만들어야 돼요. 자, 이해를 했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0이 아니다. 여기가 0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 알죠. 지금 보세요. 영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앞에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걸 만든대요. 디게싱을 여기 안 해가지고 기포가 엄청 많아요. 이게 제품이에요. 여기는 최대한 없앴어요. 다 없어졌나요? 다 안 없어졌죠. 여기 있죠. 여전히. 힘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기포 완전히 다 없애려면.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보세요. 이 보면 원료 있잖아요. 원료에 지금 기포 있어 없어요? 있죠. 자연상에 액체를 기포 없이 다루기는 불가능해요. 아니 천지가 공기가 있는데 지금 이 천지에 공기가 있는데 이 무슨 용수는 재주가 있어서 기포 없이 다룰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뭘 합니까?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뭐예요? 컨테이너 넣었어요. 어디에 넣었어요? 요 용기를 베큐um 챔버에 넣었어요. 감압을 시키려고. 그래서 시원하게 빼냅니다. 자, 진공을 겁니다. 이렇게 기포를 빼내요. 시원하게 빼내죠. 그래서 빼낸 놈을 가지고 성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형합니다.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기포 많이 없어졌죠. 네, 많이 없었어요. 기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셀룰라가 되면 여기가 불투명해지죠. 빛이 통과를 못해요. 기포 때문에. 자, 이해를 하셨죠? 완전히.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라고요. 다시 여기를 보시면 이 상태가 여기 난폼 여기에 기포가 상당히 있다고요.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가 없애는 쪽이 제로. 그럼 여기 상당히 있는데 그럼 상당히 있는 쪽을 이거를 애를 써서 이 물음표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될까요? 발포 폼인데 아니죠. 애를 써서 이쪽으로 당겨놔요. 이쪽으로 최대한 이쪽으로 당겨놔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 상태.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원료 준비잖아요. 지금 아까 본 영상이 원료 준비예요. 원료 준비하는 걸 지금 보고 있던 거예요. 그 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뭘 했어요? 기포를 최대한 이쪽으로 맞추려고 했어요. 왜? 난폼 엘라스토머니까. 그럼 우리가 포밍을 해요. 그럼 포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 걸 최대한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맞잖아요. 네. 제가 이상한 얘기 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극히 좀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폴리우레탄에서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기술 서비스를 하거나 기술자가 이렇게 폼에 대한 이해와 난폼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명확히 꿰뚫어보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폼으로 시작한 사람은 계속 끝까지 폼을 해요. 자동차 이 담당자잖아요. 신입사원 때. 그러면 그 사람 이 폴리우레탄 업계에 그냥 자동차 담당, 자동차로서는 베테랑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나? 자동차만 열심히 하면은 그럼 자동차 그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다 아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의심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떡할 거예요? 제가 그러는데. 네. 그래서 디게싱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버블 관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점도 어떤 영향. 버블 입장에서 점도가 높아지면 아주 짜증이 나죠. 피곤하죠. 점도가 낮아져야 되죠. 근데 지나치게 저 정도면은 문제가 있죠. 이제 성형하는 제품의 품질이 문제가 되죠. 어쨌든 저 정도 유리하긴 해요. 그 다음에 온도 에곤을 이거는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이거는요.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이 적정 온도가 있죠. 기포가 안 날아가게 적정한 온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쪽은요. 온도에 대해 온도가 높은 쪽으로 원료가 핸들링 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기포 입장에서는
날아가기 쉽잖아요. 비중 편차에 의해서. 이 온도가 낮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요. 온도가 낮으면 되나요? 안 되죠, 여기도. 네, 온도가 낮으면 안 돼요. 왜? 출발 포인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격렬한 움직임. 원료를 격렬하게 다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쪽은 막 다뤄줘야 되죠. 막 다루죠. 이쪽 얌전하게 살살살 다루면 돼요, 여기?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막 다뤄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원료에 대해서, 원료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느냐. 얘는 진공, 최대한 압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야 버블이 커져서 터지니까. 여기는 압력을 주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압력을 주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막 이빠이 왜 안 주냐. 이게 안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빠이 줘가지고 완전히 빵빵하게 압력을 준 상태로 만드는 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막 다루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 다음에 막 다룬다 측면인데, 뭐 탱크 여기는 천천히 채워야 되죠. 여기는 빠르게 막 채워야 되죠. 네, 이건 측류, 여기는 측류, 여기는 터뷸런트 이런 느낌으로 다뤄야 되는 거죠. 여기는 기포 제거제 써야 되고, 여기는 기포 생성제 써야 되는 거죠. 정포제, 핵제 이런 거. 측류 난류가 나오네요. 측류, 이 난류가 적은 상태, 측류인 상태로 붓기. 여기는 난류가 많은 상태, 난류인 상태로 붓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명하다. 원료를 다루는 것부터 성형하는 과정, 제품의 성형까지 폼 쪽은 셀 생성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이건 셀 제거 쪽으로, 셀이 아니고 버블이지, 버블. 버블 관점에서 이쪽은 버블을 좋아해 줘야 되는 거고, 이쪽은 버블을 미워해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발포 성형인데요. 자, 원료를 다룹니다. 대부분이 다 이 사람처럼 원료를 다룰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류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뚜껑을 따서 여기 이소시아네이트가 이제 폴리오를 따르죠. 폴리오를 따라요. 자, 이소 붓고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자, 붓고 있죠. 지금 이소가 밑에 깔아앉죠. 비중 차이 때문에 위에 폴리올이 떠 있어요. 밑에 이소가 있는 게 다 보이죠. 투명하게. 자, 제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문제인 거면 여기서부터 이 이후에 발포가 돼서 폼이 될 때까지 그럼 다 비정상이란 얘기죠. 이게 문제니까. 좀 가볼게요. 자, 이게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럼 정상이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면 어떨지. 이거 비정상이라고요. 제 눈에는 보여요. 지금 이 상태가. 더 빨리 좀 가볼게요. 이제 발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정상인지 보세요. 지금 폼 보세요. 이게 핸드믹싱으로 해가지고 폼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했죠? 무슨 뜻인지. 뭐부터 잘못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거고요. 이게 이상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 이거는 발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몰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발포기 믹스헤드 전에 어디에서부터? 입고 단계부터. 우리 회사의 원료가 입고 단계부터 믹스헤드 전까지의 단계예요. 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다시 얘기해 주면 포밍 머신이고 여기는 캐스팅 머신인데 기계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근데 하는 행위가 달라요. 이쪽은 기포를 없애는 방향, 이쪽은 기포를 만드는 방향. 그러면 이게 믹스 헤드가 있다고 쳐요. 이게 저압 발포기잖아요. 이게 캐스팅 머신인데. 그러면 이 저압 발포기가 엘라스토머를 성형하는 거랑 저압 폼을 성형하는 거랑 저압 발포기로서 이 같아야 되나요? 같으면 안 되죠. 부품 요소가 다르죠. 네, 눈에 보기는 저압 발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다른 작동 원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도 아주 잘 구현이 돼야 되죠. 고압발폭이 엄청나게 잘 구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계 자체가 그걸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세팅, 오퍼레이팅 이게 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포 지향으로, 기포 선호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폴리우레탄 폼과 난폼을 비교함으로써 제품을 비교하고 공정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명확하게 성형 기술을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관점을 가지고 뭐 어떤 관점? 버블을 중심에 놓고 기공, 셀을 만들 건지 아니면 멤브레인을 만들 건지. 그래서 프로세싱도 똑같이 기포를 제거할 건지 기포를 생성할 건지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원리는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돼요. 뭐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뭐 화학 공식, 화학식, 뭐 수학 뭐 공식 유도하고 이런 거 했나요? 아니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이해할 수 있게 상식선에서. 근데 여기 기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생산 공정, 현장, 제품 이거는 상황마다 차별적 대응을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제품마다 특성에 맞게 공정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이거고 응용은 또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기본을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응용까지 그게 꼭 그걸로 고수한다. 이건 고집쟁이죠. 똥고집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본을 이해를 하고 그 기본에 따라서 응용. 저거는 이렇게 활용하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저 부분은 이렇게 활용하고 또 다른 원리가 있다. 그럼 그것도 기본으로 놓고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원리 몇 개를 가지고 기본을 정립한 다음에 우리 공정에서 시나리오 대응을 하면 시나리오별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저런 상황 저렇게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폼과 비폼의 관점 비교 강의였습니다.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